네,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희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은 그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신은 뭐냐? 희신은 용신을 보좌합니다. 보좌한다는 말은 용신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용신의 인성과 같다.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용신을 도와주는 게 인성의 위치예요.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식상의 인성은 비급이에요. 식상 기준으로 했을 때, 재성의 인성은 식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신을 보호하는 것은 인성이고, 만약에 재성의 인성은 식상이면 재성의 식상은 앞에 있는 관성이 되는 겁니다. 식상은 하나 앞에 있는 거고 인성은 뒤에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거는 뭐냐면 용신의 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용신이 약해가지고 보좌할 때 용신의 뒤에서 있는 것을 용신의 인성이라고 하고, 자, 용신이 힘이 좋아요. 용신은 튼튼해요. 뒤에 자기를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튼튼할 때는 다시 뒤에 있는 것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앞에 있는 거 써야 됩니다. 자, 뒤에 있는 사람이 밀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튼튼한 겁니다. 용신이 튼튼한데 또 뒤에 있는 거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앞에 있는 거 써라. 그래서 보호하는 것은 용신 앞에 있고, 용신을 강하게 하는 것은 강하게 하는 것이고 식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주. 자, 여기서 보면 이 간목이 주변에 화가 이렇게 많아요. 화가. 식상이 많다는 뜻이죠. 또 밑에 봤더니 술토가 있어가지고 재성은 깎고 있어요. 재성, 토. 자, 재성과 식상이 온통 많다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정작 멀리 있어요. 멀리. 자, 수도 필요하고 목도 필요해요.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수는 인성이고 묘는 같은 급제잖아요. 비급, 급제. 요것도 급제. 요거는 되게 필요한데 이것이 멀리 있고 약하다 이 말이에요. 용신이 약하다. 용신이 약하니까 뭘 써야 되느냐 하면, 용신이 약하면 뒤에 있는 용신이 있는 뒤에 있는 보좌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용신이 수를 써야 돼. 인성을 써야 돼. 수를 써야 돼. 인성을 수를 써야 되는데 인성이 약하거든. 인성이 밑에 자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금을 갖다가 써줘요. 금으로서 보좌를 해야 돼. 그러면 인성이 여기 용신이 만약에 수고 용신이 수라 하면 희신은 금을 쓰고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보좌하는 용신이다 이 말이에요. 보좌하는 용신으로서 희신을 쓴다. 두 번째는 보면 여기 두 번째 칸에는 자, 정화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은 요 묘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에 묘 하나밖에. 너무나 극신약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요거는 요쪽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토 요거 나중에 설명하고, 요거는 기토가 축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축. 바로 밑에 축이 있어요. 그런데 축을 갖다가 이쪽에서 극을 하고 있어요. 묘가 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화도 필요하고 축도 필요한데, 주변에 온통 보면은 기토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양쪽에 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가 있어요. 금국. 요 사이 축도 금국, 사실 금국이잖아요.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쨌든 간에 이 약해요. 그래서 화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한데, 화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 화가 수의 공격을 받기 좋습니다. 화가 화생토 하니까, 이 공격을 받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화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토의 힘을 또 받아야 됩니다. 화는. 화생토. 자, 다시 말합니다. 여기 용신이 화예요, 용신이. 용신이 화인데, 화가 약하기 때문에, 목이 필요하겠죠. 목은 희신이라고 해요. 뒤에 있는 여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이 화가 수한데 그걸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고로 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신약사주의 경우에는, 신약사주에서 만약에 용신을 뭐로 썼다? 인성을 썼다 하면은, 인을 썼고, 그 다음에, 희신을 만약에 관성으로 썼다면,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인 비급이 희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비급이 왜냐면 자기의 용신을 깨뜨리려면, 수를 깨뜨리려는 것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신약사주는 인성이 용신인 경우는, 인성이 용신이고 관성이 희신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면, 비급이 희신 역할을 한다. 요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신 역할을 한다. 자, 용신은 약하니까 뒤에는 희신을 썼다. 하지만 이 경우에 신약사주에는 항상 보면 자기 앞에 있는 일간과 같은 비급은 도움이 된다. 희신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화가 현재 보면 신약사주에요. 원통 주변에 금이 이렇게 둘러싸 있단 말이에요. 금이 많으면은, 즉 금이 말 재성이 재성. 재성이 많으면은 비급으로 그걸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비급이 사주에 뭐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인성을 용신을 썼다. 인성을 꽁 대신 닭이라. 비급 대신에 인성을 용신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인성은 목이죠. 목을 용신했는데 목 용신이요. 근데 목의 경우에 봤더니 목 주변에 수가 꽉 찼어 이렇게. 수가. 그 말이 뭐냐면 용신이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수가 많으니까 힘이, 용신이 빵빵하잖아. 빵빵한데 희신으로 또 수를 쓸 필요가 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차라리 요 앞에 있는 화,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식상이잖아. 용신이 앞에 있는 것. 그것을 희신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목, 용신이면 희신을 뭘 쓴다? 화를 갖다가 희신을 쓴다. 이 말입니다. 예. 이 경우는 수관성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말입니다. 용신이 강하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신 밑에 있는 옆에 도와준 놈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용신이 도와준 놈이 많은데 또 희신으로 그놈을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앞에 거 쓰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구조를 자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73페이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신을 보호하는 귀신이 적익수다. 1번의 경우에는 묘목을 생하는 수가 너무 많다. 고로 수는 더 필요 없고 용신목이 두려운 금을 제거할 화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용신목을 제거하는 금이 두렵잖아. 금을 제거할 화가 필요하다.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 경우입니다. 보세요. 요걸 보세요. 자, 인성으로 용해서 용신을 써서 그런데 관성이 많아. 그러면 비급을 희신서라 이 말이에요. 네, 인성이 용 쓰는데 관성이 약해. 그럼 요놈을 희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 인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성이 약하면 관성을 용신 쓰고, 인성이 강하다면 이 관성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면 앞에 비급을 희신을 쏜다. 그 두 가지 희신의 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확실하게 이해해 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임일주가 목이 오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봤더니, 토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어요, 토가. 점수가 이것도 토예요. 토가 뭐 엄청 많으니까 관살이 많더라. 관. 이렇게 보세요. 관살이 많더라. 자, 관이 많으면 관다 신약이에요. 자, 관다 신약. 요 표에서 보면 이 관성이 많으면은 인성으로 설기시켜주라. 그럼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인성 용신. 인성 용신이, 인성이 뭐냐면 여기서는 금이거든. 신금. 근데 신금을 용신으로 썼다고 보니까, 이 용신으로 보니까 주변에 그냥 토가 막 엄청나게 많이 포진을 했어요. 근데 희신으로 또 토가 필요 없다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금은 뭐냐면 화한테 약하거든. 화가 공기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 화를 물리쳐달라고 술을 쓸 수밖에 없더라 이 말. 그래서 이 경우에 인성이 관성이 너무 많으니까 희신으로 비급을 요청하라 이 말. 왜? 재성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 재를 잡아달라고 비급을 써라 이 말. 그래서 희신적 하라는 그렇게 있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봅니다. 용신이 그걸 당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자, 용신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무토가 겨울철 태어나고 주변에 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토가 약해요. 근데 약한데 신약이에요. 자, 신약 사주에서 인성인 화를 썼습니다. 인성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용인격이 됐다. 근데 용신은 여기는 인성이에요. 용신은 인성이다. 용신이 인성인데 인성이 가만 봤더니 자호충을 써 그걸 받고 있다. 큰일 났다. 용신이 그걸 받으면 곤란하거든 이게. 용신이 자호충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때는 빨리 이 자를 좀 갖다가 극해라. 그래서 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이 용신, 여기 용신이다. 용신 화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있는 토가 자기가 식상에 해당됩니다. 식상. 자, 여기 보면 인성 용신이라면 인성이 발 앞에 있는 것이 인성의 식상이 비급이 되는 겁니다. 인성 식상이 비급이다. 표현을 그래 합니다. 인성의 식상은 비급이다. 관성이 뭐냐? 자기를 극하는 것이 관성이에요. 관성은 식상이에요. 극하는 쪽이 관성이에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건 재성이에요. 관성의 재성은 비급이에요. 머리를 팽팽 돌려야 됩니다. 내가 생하는 오행은 식상이고 내가 생을 받으면 인성이에요. 내가 극하면 재성이고 내가 당하면 관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든 되는 거죠. 재성의 재성은 재를 극하는 게 여기 비급이 재성이 되는 거예요. 재성은 내가 극하는 인성이 재성이 되는 거예요. 재성은 밥이에요. 재성은 밥이다. 자, 재성은 밥이다. 밥. 진짜 맞아요. 재성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음식도 됩니다. 그래서 관성의 밥은 비급. 인성의 밥은 재성은 식사이다. 내가 극당하면 반대야. 이렇게 하면 팽팽팽 돌아서 나중에 이제 통변할 때 뭐냐면 이걸 해놓으면 이제 나의 입장에서 되지만 자식 입장에서 부인의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토가 용신이 화가 되고 토가 내 앞에 있는 토가 바로 용신의 식상인 토가 희신이 되다. 희신이 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신은 화, 희신은 토 이렇게 해서 나를 보호하는 저격수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거 봅니다. 요 계유. 자 요것도 봤더니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것은 수의 수. 금도 있고 금과 수가 있는데 이건 인성인 금이 바로 앉아 있으니까 요 유금이 바로 용신이 됩니다. 용신. 용신은 인성입니다. 근데 인성이 그걸 받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인성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금을 갖다가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화를 써가지고 묘를 갖다가 하나 금을 갖다가 또 써야 돼. 금으로서 여기 있는 묘를 갖다가 물리쳐야 돼. 그래서 금을 희신으로 쓴 겁니다. 용신을 갖다가 금을 쓰면 여기 극 당하는 거. 외충이지만 여기는 보면 극을 당하는 게 화가요. 화가죠, 화가. 화가 유를 극하고 있어요. 그래 요 유를 제거해 달라고 수한테다가 부탁을 했더라. 자, 인성이 용신이면 인성이 유가 좀 약하더라. 도와주는 놈이 여기는 보면 이제 유가 토가 있네. 토가 하나 있는데 좀 약한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지금 그걸 직접 당하고 있어. 뭐한테 제스라는 데서 그걸 당하고 있으니까 비급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그걸 당하고 있을 때는 그걸 풀어주는 사람은 나의 앞에 있는 식상이더라. 일간의 용신의 식상을 쓰면 되겠다. 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보면은 자, 이 희신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용신부터 찾고 자, 무토가 주변에 수가 많습니다. 제가 많습니다. 아이고, 제가 많으면 원래는 이 재성이 많으면 비급으로 용신을 써야 되는데 신약인데 비급이 사주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여기 하나 있긴 있네. 너무 약하네. 어쨌든 간에 이때 화를 갖다가 용신을 여기는 화가 힘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뭘 썼냐면 용신으로서는 인성을 썼다. 인성을 용신 쓰니까 인성을 우리가 보통 보면 신약 한 사주에서 인성을 용신 쓰는 신약 용인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용인격 그런 말을 씁니다. 자, 신약 용인격을 쓰는데 화가 약해서 화가 정화가 약해서 목을 희신을 한다. 목을 희신한다. 목을 희신을 썼습니다. 정화가 뭐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뭐 한 개 정도 갖고는 하나 받아 갖고는 그렇게 시지에서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화 용신에 희신으로 일본어로 희신으로는 뭘 썼느냐 하면 목을 용신으로 썼다. 이 목은 관성이에요. 관성을 썼다 이 말이에요. 관성을 썼는데 그 다음에 관성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화가 옆에서 수가 이렇게 엄청 강해요. 수가 강해가지고 언제 수를 공격할지 몰라. 수가 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 공격이 있기 때문에 수를 극해달라고 여기 보면 그럼 귀신이 뭐냐면 귀신이 수가 돼. 수가 됐어. 귀신을 좀 그걸 해달라고 뭐한테 부탁을 해? 토한테 부탁. 토국수하니까. 그래서 요때 요것도 희신이 토가 희신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다시 말합니다. 재석이 엄청 강해요. 그런데 이 신약사주에서 인성을 썼어요. 인성이 크게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관성한테 힘을 빌렸어요.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 재성이 그냥 인성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비급이여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비급이 희신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입니다. 뭔가 하면
인성을 신약사주에서 인성을 용신을 해야 될 경우에 인성이 약해서 관성을 썼다면은 관성을 희신 썼다면은 반드시 앞에 있는 비급은 또 희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말합니다. 자, 인성을 용신했을 때 관성을 희생을 써가지고 인성이 약합니다. 예, 재성이 강해서 그걸 당하니까. 이런 케이스를 한다면 반드시 앞에 있는 비급이 동시에 희신돼. 희신이 두 개가 생깁니다. 여기 있는 희신은 나를 보좌하는 것이고, 소위 비서와 같고, 앞에 있는 요 희신은, 두 번째 희신은 용신을 보호합니다. 보호해서 귀신을 저격합니다. 귀신의 저격수입니다. 그래서 경호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경호원. 그리고 앞에 있는 비급을 용신의 식상의 말을 쓰고 뒤에 있는 요거를 막아 용신의 인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결론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여기 좀 길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